저는 몰디브에 이어서 이번에는 발리에 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발리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서 PCR을 하고 하루 동안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 도착 PCR이 없어지고 출국 전 한국에서 PCR 검사 음성 결과지만 갖고 오면 격리 없이 바로 발리 여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발리까지 직항 노선도 아직 재개를 하지 않은 상태기는 하지만 대한항공에서 곧 노선을 재개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시국 발리 여행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저도 이번에 발리에 올 때 현재 직항 노선이 없어서 대한항공을 타고 자카르타로 가서 자카르타에서 1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2시간 동안 국내선을 타고 발리로 들어왔거든요. 오늘은 제가 자카르타를 들러서 발리로 왔던 방법을 토대로 지금 시기에 발리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려고요. 현재 발리로 오는 방법은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오는 방법과 저같이 자카르타를 경유해서 또 국내선을 타고 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발리 여행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도착해서 PCR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방법보다는 자카르타에서 하루를 보내고 그 PCR 검사 음성을 받은 뒤에 이제 발리로 들어오려고 자카르타로 입국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도착 PCR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둘 중에 더 편한 방법을 택해서 오시면 되겠어요. 우선 인도네시아 입국하기 위해서는 도착 PCR은 없어졌지만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전에 검체를 채취한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PCR 테스트를 하시고 음성 결과서를 영문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접종 증명서도 영문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렇게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입국 요건은 충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US 달러 기준 25,000불 이상의 코비드-19 보장이 되는 여행자 보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자카르타로 입국할 때는 이게 발리처럼 관광지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따로 그 여행자 보험 증권을 요구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발리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풀 보장이 되는 그런 여행자 보험을 준비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준비 서류 외에도 인도네시아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페둘리린 둥기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거기서 이제 QR코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애를 먹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앱스토어에서 페둘리린 둥기를 검색하시면 이런 아이콘의 어플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어플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원래는 이 안에서 이핵이라는 거를 따로 가입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입국 절차가 간소화돼서 이핵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저는 그걸 모르고 이핵 가입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 어플 자체를 가입을 하시면 여기 메인 화면에 이름이 뜨거든요. 그 이름을 누르면 이렇게 QR코드가 발급이 됩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접종증명서와 PCR 음성 확인서, 코비드19 보장 보험증권을 다운로드 받아놓은 QR코드와 함께 준비해서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리면 입국장으로 가는 길에 QR코드를 확인하니까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저장해 놓은 걸 미리 꺼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1차 검역 단계에서 접종증명서와 PCR 음성 확인서를 확인하고 티켓에 이렇게 valid, 유효하다는 스탬프를 찍어줘요. 그럼 이제 VOA 도착 비자를 구매하러 가시면 되거든요. 저는 자카르타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입국을 했기 때문에 발리로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절차가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한데요. 자카르타 기준으로는 VOA 구매를 하는 곳과 그 이미그레이션 하는 곳이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당연히 해야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미그레이션을 하는데 같이 줄을 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 줄을 서서.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 이제 대기 줄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또 이제 포리너 외국인들을 위한 창구는 3개 정도밖에 열지를 않아가지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분이 쎄해지는 거예요. 도착 비자 구매를 해야 되는데 VOA는 어디서 사야 되지?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더니 저기 뒤쪽으로 도착 비자 사는 곳이 따로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였어.
와, 저기 저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기 비자 엑스로 나가면 된대. 이거 해가지고 반드시 입국 수속을 하시기 전에 이 비자 오브 어라이벌, 도착 비자 사는 곳을 확인을 해주세요. 이 입국 비자를 구매를 하고 나면은 도착 비자 전용 창구가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패스트 트랙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워낙 비즈니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비자를 따로 구매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이 VOA 도착 비자를 구매해서 나오는 게 더 빠를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발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입국자 분들께서 그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마도 발리로 입국할 때는 시간이 똑같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최장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이 도착 비자는 1인당 50만 루피아, 미화 달러 기준으로, US 달러 기준으로 36불을 현금으로 지불을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준 씨랑 같이 이번에 왔어가지고 두 명이 72불, 100불짜리를 내고 72불을 계산을 했고 나머지 28불은 인도네시아 루피아로 거스름돈을 주시더라고요. 이 거스름돈을 가지고 공항에서 뭐 리조트까지, 호텔까지 이동하실 때 물도 사 드시고 택시비도 하시고 이렇게 쓰시면은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으니까요. 100달러짜리 현금으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혹시 저처럼 자카르타를 들렀다가 발리로 오시는 분들은 그 자카르타에서 발리에 가는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 접종증명서와 그 PCR 음성 확인서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니까요.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은 좀 더 수속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카르타 공항은 국내선 공항이 인천공항 국제선만큼 규모가 엄청 크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자카르타에서 발리로 또 여행을 가시는 인도네시아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고 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외여행에서 쓰는 대형 캐리어는 그 국내선 수속할 때는 좀 큰 짐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추가 요금을 따로 받지는 않지만 짐을 체크인을 할 때 여기다 이제 태그를 붙여주고 저쪽에 그 제가 탔던 터미널 3 기준으로 버거킹 옆에 있는 큰 짐을 붙이는 곳에 가서 드랍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수속하실 때 당황하지 마시고 큰 짐 수속하는 곳으로 가셔서 그냥 짐만 딱 놓으면은 알아서 수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커피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는 스타벅스가 게이트 안에 또 있을 줄 모르고 밖에서 이제 급하게 커피를 마시고 들어갔는데요. Thank you. Terima kasih. 갑시다.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터미널 안과 밖에 다 있기 때문에 수속을 다 마치신 다음에 커피를 사셔서 게이트 앞에서 비행시간 기다리면서 천천히 커피 마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발리 덴파사 공항에 도착해서는 여기 확실히 국내선을 타고 오니까 뭐 따로 수속할 필요 없이 짐만 찾고 그냥 저기 바로 출구로 나가면 되니까 그거는 되게 좋다. 자, 짐을 찾으면 바로 이렇게 그냥 밖으로. 그렇게 이 시국 발리로 무사히 입국을 해서 저는 지금 스미냑에 있는 사마야 풀빌라에 와 있습니다. 이번 발리 일정은 이 사마야 스미냑을 시작으로 누사두아 그리고 울루와투까지 총 9박 일정으로 왔고요. 앞으로 또 발리 여행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도 저와 함께 즐거운 발리 여행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